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83명입니다. 어제 하루보다 2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나 늘어난 건데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12월 초면 600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예상들보다 점점 더 좀 당겨져서 이렇게 수치들이 좀 늘어나는 현상을 좀 저희가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200이었고 뭐 400, 그 더블링이 아니라 트리플로 올라갈 겁니다. 예. 그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것은 이제 그 겨울이었고 1단계 완화가 된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젊은 층을 통한 무증상 감염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산발적 감염에서 단체적 산발적 감염으로 점점 확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저는 2단계로 지금 바로 격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 자체도 따라가는 검사가 아니라 이런 군대나 학교, 학원 이런처럼 지금 단체 감염이 교도소처럼 나오는 곳에 전수조사, 선제적으로 PCR 풀링 검사를 하든지 신속 검사를 도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전수 검사를 해야 되고 전수 검사가 나오는 그 많은 그럼 확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치료도 방침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체 치료제가 아마 곧 승인이 될 겁니다. 미국은 2개가 이미 승인이 됐거든요. 그 경우에 진단이 되면 신속 검사를 받아서 진단이 돼도 마찬가지고 진단이 되면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병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는 식으로 치료 방침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음 주 수능을 위해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상 모임을 멈춰달라. 그리고 수험생의 가족들은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 수칙을 지켜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뭐 너무 절박하게 와닿는 이야기죠. 저도 고3 아빠인데 그래요? 아이 얼굴을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외식으로 점심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격리돼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요. 특별 방역 기간이 수능 때문에 이제 2주 진행되는데 그중 일주일이 흘렀는데 오늘 지금 확진자 상황을 보면 뭐 초비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수능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유은혜 부총리 입장, 예정대로 치른다, 철저히 대비했다. 다만 이제는 가정에서의 전파가 가장 큰 문제니까 가정에서도 접촉을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일단은 이 사회적 멈춤을 지금 호소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미 송년회는 뭐 올해는 다 취소된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임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모임을 하면 거의 족족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우리가 5단계로 촘촘한 방역을 위해서 체계를 한번 바꿨는데 이 사이에 좀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배려들이 그 안에 좀 담겨 있었는데 네. 초기에는 우리가 고위험군 시설 9개는 집합 금지, 영업 정지. 그 또 업주분들은 고통이 많으셨겠지만 그렇게 방역에는 효과를 봐왔는데 5단계로 바뀌면서는 고위험군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중점 관리 시설. 사실은 9시까지는 지금 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2단계에서도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에어로빅에서 다발적인 감염 확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고 이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틈새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었다. 강남 사우나 2곳에서 합치면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들을 일상에서는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접촉하면 감염된다. 접촉을 차단해야만 감염을 끊는다. 이 간단한 원칙은 연합뉴스에서 이 자리에서도요. 2월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해이해진 부분을 어제 방역당국은 하나는 피로감이다. 하나는 불감증이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오늘부터 조금 꼭 수능 때문만이 아니라 수능은 일주일 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 하루 시험은 끝나지만 대학 입시는 1월까지도 가거든요. 예. 그 이후에 대학별로 많은 학생들이 또 이동을 하면서 수시를 쳐야 되고요. 정시도 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요즘의 대학 입시는 한 달을 더 간다. 예. 수능은 이제 출발점일 뿐이다.
다만 49만 명이 하루에 일제고사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굉장히 복잡한 일정이 이어지는데 사실 12월 한 달은 수능은 내내 초비상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포함하여 이 전사회 부분에 접촉을 차단할 방법이 오늘 내일 강구돼서 강력하게 발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능 앞두고 있다 보니 확진자를 좀 억제하는 게 방역 당국의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교육청에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우리가 검사를 받으면 당일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까지 수능 당일로 가는 그 밤 사이에 만약에 급하게 발열이 있다거나 의심 증상이 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열이라는 게 밤새 많이 날 수 있고 아침 당일날 열이 나면 그럼 그 학생은 수용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전날부터라도 PCR 검사를 풀링을 해서 많이 돌리든지 아니면 PCR 검사 정확하니까 아니면 신속 검사를 당일날 아침에 하면 30분 내에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수능에 저는 신속 검사를 꼭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전부터 전국에 전부 검사가 가능하고 전날 검사가 괜찮았고 열이 없는데 아침에 열이 나는 경우도 바로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은 바로 그런 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좀 신속한 검사를 이번에 도입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어제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지난 주말 이동량이 이제 휴대폰 네네. 이동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10% 정도는 줄어들었다. 네. 근데 이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 주 정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 줄어든 것이 다음 주 수능 전까지는 확진자의 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네.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수능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프랑스의 사례가 3만 명까지도 갔었고 1만 명 내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프랑스를 예로 드는 게 전 국민이 6천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많은 정도예요. 비슷한 규모인데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온 거죠.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예. 봉쇄령의 효과가 얼마 후에 나타나는가 봤더니 9일 걸렸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1차, 2차 대유행 때를 이제 보면 통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압박을 했을 때 한 열흘 후 정도에 그 떨어지는 효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확인이 네.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2단계로 네. 19일 시작을 했는데요. 사흘 됐죠. 예,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수능은 지나서야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한 뭐 이제 12월 초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정도의 압박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속도를 보면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 2차 때와는 좀 체감이 달라요. 우선 이 날씨의 영향, 겨울철 문제도 있겠고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는 계속했던 거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역당국의 고충 3가지. 첫 번째는 동시다발이다. 두 번째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이 네. 과반을 넘고 있다, 숫자로. 아까 발표에서도 20대가 19%라는 거예요. 40대는 52%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게 1, 2차를 우리가 해낸 게 역학조사에 힘이 컸다고 보거든요. 선제적인 검사. 예. 그런데 문제는 방역당국이 당혹한 대목이 중심 집단을 찾을 수가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니까 1차, 2차 때는 명확한 타깃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중심 집단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점은 역학조사가 잘 먹히지 않는 대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는 저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연말에 고강도로 해서 추석 연휴 때 이동 자제해 주십시오. 불효자는 옵니다 그랬는데 예. 이 예년 추석보다 예년 명절보다 줄어든 이동량은 30%예요. 근데 이번에 10% 이동량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동량이 10% 감소한 것은 어쩌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능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기존의 수능 때와는 다른 지침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 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수능 당일날 큰 무리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좀 저희가 집단 감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제 대규모의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좀 지역적인 집단 감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집단 감염 지금까지 한 70명 가까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군에서 나온 감염 중에서는 이번이 아무래도 가장 큰 규모인데 이번에 이렇게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 철원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이제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증상이 한 명이 생겨서 검사했더니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초반에 분명히 감염자가 있었을 텐데 바이러스 양이 작아서 PCR 검사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마스크를 썼지만 일상생활에서 군대는 감염이 잘 되죠. 나왔고 검사를 하니까 대부분 많이 나온 이유가 한 가지 요인은 바이러스가 감염력은 높지만 증상이 굉장히 약하게 전파가 된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에 우리가 일부의 바이러스가 양이 적게 들어오면서 본인은 감염력이 있는데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우두 접종의 효과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퍼진 거죠. 그게 지금 집단 감염의 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는데 몸에서 조금 들어오니까 이게 이겨내면서 본인은 면역이 있지만 분명히 바이러스는 밖으로 배출을 하죠. 호흡할 때도 나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확산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5사단, 4단 규모의 부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 네. 장병, 뭐 훈련병 네. 다 합해서 한 1,100명 정도가 맞습니다. 지금 된다고 합니다. 전수검사 결과가 아직 다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전파의 속도와 전파력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 훈련병만 800명, 여기서 근무하는 장병이 300여 명, 네. 그리고 또 뭐 군무원들도 계실 거고, 예, 맞습니다. 1,100명 정도가 한 병영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자,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된 입대 장병이 입대할 때 다 검사를 합니다.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 안에서 훈련하는 과정에 이게 양성으로 잠복했던 게 발현됐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은 출퇴근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영위에서 출퇴근하는 또 이 군인들이 외부에서 감염돼서 들어왔는데 이 훈련병과 접촉을 하면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신병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회가 안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사유가 있으면 면회가 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면회객의 가능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훈련 중에 들어왔느냐,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발진이 된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그것도 찾아내야 되겠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확진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약간 통계적 패턴이 있어요. 한 800명 훈련병 중에 지금 한 70명 이상 감염. 네. 이 2주 전에 보시면 노량진 입시학원이요. 600명이 수강했는데 70여 명이 감염. 이 정도의 덩어리가 지금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한 이제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집단적인 활동 속에서 한 명이 감염이 돼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식간에 확산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 지금 주로 젊은 층 속에서 입시 준비, 뭐 중등학교 임용고시를 준비한 분들, 장병들 다 젊은 층이거든요. 여기서 퍼지고 있다. 전 이건 굉장히 좀 이 1, 2차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운 패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염원을 아는 것보다 확산세를 억제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하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중요한데 저는 검사를 지금 단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이런 곳은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계속 전파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라든지 교도소 같은 수백 명이 나왔어요. 외국 네. 같은 경우는 학교, 학원, 그리고 이런 뭐 요양시설, 경로당 이런 식의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확진을 하게 되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 부대 인원이 사실 이 한 부대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그렇죠. 인원인데 군 부대를 다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우선 뭐 풀링 검사처럼 10명씩 단체로 묶어서 하면 할 수 있고요. 그게 만일 부담이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신속 검사를 하게 되면 한나절이면 검사를 다 결과 나오죠. 그리고 신속 검사가 요새는 굉장히 좀 민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95%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뭐 밥도 먹고 같이 그렇죠. 잠도 자고 이러기 네. 때문에 감염이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도소 환경도 군부대하고 어쩌면 좀 비슷할 것 네네네. 같아요. 지금 광주 교도소에서 현재까지 나온 것만 수용자하고 직원에서 17명이 최소 확진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 교도소 내 환경에서는 방역이 좀 제한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방역은 똑같습니다. 수칙은 사실은 뭐 이제 거리두기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종의 여기는 일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룰이 적용되는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오히려 더 잘 지켜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이 매개 감염자가 있다면 사실은 순식간에 또 퍼질 수 있는 아주 나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예 24시간 공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형을 보면 교도소, 군부대, 네. 학교 모두 다 집단 생활하는 같은 곳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직장도 다르지 않아요. 이번에 좀 보시면 특이점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자 LG 트윈타워에서도 확진자가 예. 나왔고요. 삼성전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옵니다. 지금 강남, 여의도 주로 이제 대기업의 종업원들이 많은 직장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크게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형이 다 비슷해요. 직장이냐 학교냐 그게 군부대와 교도소는 24시간 생활이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 훨씬 위험하죠. 그런 점에서. 그럼 그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이번에 아까 이 유은혜 부총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면 꼭 수험생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 지인, 지역사회, 일가친척. 그러니까 그게 집단화돼 있으면은 훨씬 감염이 퍼져나갈 수 있는 풀이 큰 것일 뿐이지 지금 유형은 거의 네. 밀접 접촉을 하는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나간다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가족은 단위가 작고 이 군부대나 교도소는 단위가 크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이 강서구에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3단계는 최고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1.5, 2.5가 신설이 되면서 3단계는 최고 단계인데 지금 전국 3단계도 저는 눈앞에 와 있다고 봐요. 3단계는 우선 이제 하루 확진자 숫자가 이 800명에서 1000명 규모거든요. 오늘을 거의 600명으로 보면 지금은 사실 2.5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한 이제 5, 600명 선이 지금 2.5단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만 2단계고 이 호남권만 일부 1.5단계. 나머지는 아직 1단계가 많거든요.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뭐 충남의 아산 천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1.5단계로 올린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1단계인데 수도권 빼고 보시면 오늘 하루 그런 비수도권 지방에서 168명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주하고 강원은 하루 확진 10명만 넘으면 단계를 올려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30명이 넘으면 올려야 되는 거고 수도권은 이제 100명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 수도권을 빼고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전국 단위에서 방역 당국이 결단을 내려서 동시 상향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강력한데 어느 지역은 느슨하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굉장히 저 출퇴근 자체도 광역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누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지금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9시까지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은 가능한 상황인데 네. 3단계가 되면 공공시설들 자체적으로도 대거 운영이 좀 중단되는 필수 인원만 남기고 중단되죠. 예, 강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중대본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그런 시각적인 자료를 좀 발표했어요. 연쇄 감염 지도라는 걸 공개했는데 얼마나 광범위한지 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확진자가 식당, 뭐 고시학원, 산악회까지 갔잖아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기서 보시면 사실 감염의 가장 큰 고리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대화. 그래서 10% 정도가 다중시설 이용을 차지하는 게 식당이지만 감염은 80%가 나왔다는 미국의 대규모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접촉.
그것이 모든 감염골이다. 지금 뭐 에어로빅이건 무슨 어디서 나오는 군대건 전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의 감염이 가장 많지만 7배 이상 높다고 하지만 가족 감염은 저희가 역학조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생활을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는 우리가 감염 경로 차단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확산 속도는 역학조사가 직장을 통해 사회에서의 감염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대본이 최근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서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도 다시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처음에 많은 혼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m 거리를 두면 안전한 거냐, 초기에 1.8m냐, 미국은 1.8m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1m로 안전하다는 거냐, 사이로 총선 때도 이런 혼란이 있었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 1m입니다. 1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프로야구는 뭐 시즌이 끝났으니까 예. 이제 뭐 10% 관중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까지는 입장을 하다가 20%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은 뭐 업소든 좁은 업소든 지금 프랜차이즈 카페라든가 또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들어가서 앉을 수 없고 이미 수도권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그 3단계에 준하는 이제 조치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모든 카페가 네. 다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예.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예. 겁니다. 식당은 밤 9시까지는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고 9시 후에는 이제 포장 배달은 네.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실내에서 4제곱미터당 1명 입장, 다중이용 시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 실내를 들어갔는데 다중이용 시설을 앞뒤 좌우로 1m씩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게 4제곱미터의 그러네요. 의미잖아요. 예. 그러면 제 주변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PC방은 한 칸 떼고 앉으세요 해도 사실은 이 안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 방역 조치의 단계들은 촘촘하게 점점 이제 정밀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실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사실은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좀 계도하면서 이것을 업장에서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와중에 집단적으로 이제 좀 땀 흘리고 활동하는 에어로빅 초기에 줌바 댄스에서 한번 크게 또 이 확진자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러한 활동은 좀 피해 주시고 헬스장은 운영이 되거든요. 밤 9시까지 가더라도 거리를 뛰고 러닝머신을 뛰어야 되고 사실은 이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